요즘 인기가 있는 실링팬 브랜드는 먼저 루시에어 레이더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디자인이죠. 가격도 5, 6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고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화이트 우드 컨셉의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에어라트론. 에어라트론의 특징은 소음이 적은 정숙성과 독특한 쉐입의 디자인 때문이죠. 루시에어나 에어라트론 다 예쁘고 좋은데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실링팬은 안녕하세요,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 한 분이 달아주신 댓글 중에 실링팬에 대하여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실링팬으로 영상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아시고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링팬을 설치할지 말아야 할지, 거실에만 할지 방에도 해야 하는지, 조명 일체형은 또 어떤지 실링팬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만 시청하시면 더 이상 실링팬으로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요즘은 실링팬을 거의 대부분 넣는 추세인데 아직도 실링팬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링팬은 꼭 넣으세요. 거실에 넣는 건 물론이고 저는 모든 방이 실링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에어컨처럼 한 번만 사용해보면 그 편리함 때문에 실링팬은 무조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각 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선풍기 대용으로 실링팬을 설치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실링팬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선풍기로 대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선풍기라는 게 무선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충전을 해야 하고 보통은 유선이잖아요. 지나다닐 때마다 선풍기 선을 넘어 다녀야 되고 선풍기 줄에 걸려서 선풍기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회전하는 선풍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선풍기는 여름에 고작 3개월을 사용하고 그릴과 날개를 분리하고 청소하고 봉투에 넣어서 팬트리에 2개월을 보관하잖아요. 그 생김새 때문에 선풍기 위에 물건을 올릴 수도 없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천장에 실링팬을 매달아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소도 따로 분리할 필요도 없이 가끔 물티슈로 닦고 눈으로 보고 바로 관리하는 게 저는 오히려 편리하다 생각합니다. 방에다 실링팬 넣으면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침대 위에서 뛴다든지 그 위로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침대 위에서 손을 뻗어서 실링팬에 닿을 정도로 아이가 키가 크다면 아마 손가락을 집어넣을 나이는 이미 지났을 거예요. 또 거실에도 마찬가지로 실링팬이 있으면 좀 무섭고 위험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쪽에 커피 테이블 같은 걸 두면 실링팬 밑쪽으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근데 실링팬은 겨울에는 쓸모 아닌가요? 아니요. 4계절 모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여름에는 공기 순환을 해주니까 에어컨의 냉방 효율을 높여주고 에어컨을 켜기 애매한 봄과 가을에는 선풍기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특히 실링팬의 진가를 볼 수 있는데요. 실링팬의 회전 방향을 역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온돌 난방은 바닥만 뜨겁잖아요. 바닥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실링팬을 이용해서 바닥에 따뜻한 온기를 천장 위로 올려주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링팬은 여름에만 사용할 것 같지만 겨울에도 꼭 필요합니다. 실링팬은 어떤 걸 고르면 좋은가요? 먼저 실링팬을 고르기 전에 그 크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선 평형대별로 추천하는 실링팬의 사이즈가 있어요. 30평대는 거실을 기준으로 하면 거실의 크기가 보통 가로가 4m, 깊이가 5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42인치 정도의 실링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한 5, 60평 된다 하면 거실의 사이즈가 대략 가로, 세로 6, 7m 정도가 되니까 52인치 이상의 실링팬을 추천하고요. 넓은 평수의 침실이나 사무 공간에서는 42인치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소음인데 40dB 미만이면 조용한 도서관 정도의 소음으로 사용하는데 절대 거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링팬을 사용할 때 1, 2단계 정도 놓고 쓰지 막 최고 단계로 올려 쓰진 않거든요. 비싼 실링팬도 최고 세기로 하면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고작 실링팬 최고 속도로 돌린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링팬의 기능으론 1, 2단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고 속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걱정하지 말자고요. 크기 골랐다면 다음에 뭘 보면 되나요? 그 다음은 실링팬의 재질을 한번 살펴봐야 해요. 이걸 따져보지 않고 아무거나 고르면 인테리어 아무리 고급스럽게 해놔도 거실에 실링팬만 보이게 됩니다. 재질을 보면 크게 플라스틱, 메탈, 우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플라스틱의 다른 질감의 마감 처리가 된 거고 보통은 깔끔한 화이트 플라스틱의 소재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제 우리 집의 인테리어의 분위기나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디자인한 공간에서는 화이트보다는 크롬이나 우드가 들어간 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만 집에 사용한 필름이나 가구의 우드 질감이 너무 많다면 다른 우드 컬러의 실링팬은 오두막 같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꼭 피해주세요. 이렇게 크기와
자재를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엔 가격을 보셔야 합니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던데 얼마짜리 사면 되나요? 난 실링팬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이런 제품들로 가시면 됩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실링팬 브랜드는 먼저 루시에어 레이더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디자인이죠. 가격도 5, 6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고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화이트 우드 컨셉의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에어라트론. 에어라트론의 특징은 소음이 적은 정숙성과 독특한 쉐입의 디자인 때문이죠. 가격은 85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옵션에 따라 가격도 정말 다양해요. 단점이라면 이게 분해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해주고 얼마 안 돼서 윗집 누수가 발생을 해서 제가 직접 실링팬을 해체해줘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 같은 인테리어 전문가도 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분해 방법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고 분해하다가 부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설명서 꼭 버리지 마시고 쉬워 보여도 설명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시공하셔야 합니다. 루시에어나 에어라트론 다 예쁘고 좋은데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실링팬은 중국산 저렴이들이에요. 방에는 가성비 실링팬으로 그거면 충분합니다. 50만 원이 넘는 실링팬을 각 방마다 넣는다고 하면 실링팬의 값만 20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거실은 뭐 좋은 거 달더라도 방에는 조금 저렴한 중국산 카피 제품들을 써도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게 디자인하고 소음 부분이거든요. 실링팬은 1, 2단을 켜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큰 소음은 아니고 실링팬이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비싼 실링팬이니만큼 내 삶의 질도 더 크게 올려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실링팬을 구매할 때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역방향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인데 역방향으로 도는 게 안 되면 반쪽짜리 실링팬입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역방향 구동이 되는데 가끔 중국산을 잘못 시키면 정방향으로만 도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선풍기 같은 개념인 거죠. 역방향으로 돌아야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 바닥의 열기를 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정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바람이 내려오는 게 느껴지고 역방향으로 돌리면 바닥에 바람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겨울에도 똑똑하게 실링팬을 사용하려면 꼭 이 부분 체크하세요. 근데 중국산은 잘 고장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실링팬은 단순한 구조라서 크게 고장날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방에는 조금 저렴한 실링팬을 추천하는 이유도 몇 년 쓰다가 망가지거나 낡으면 부담 없이 버리고 또 교체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저는 실링팬이 명품의 개념이 아니라 소모품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루시에어나 에어라트론도 결국 마감의 재질은 플라스틱이고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된 플라스틱 파츠는 부서지거나 변색이 되게 됩니다. 사용하다 고장나서 실링팬을 바꿔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혼자서 분해 조립은 할 수 있는 제품인지 꼭 전문가가 와서 달아야 하는지 이것도 실링팬을 선택할 때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명 일체형 실링팬은 좀 어떤가요? 전체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방에만 실링팬을 달아야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별도의 조명 없이 실링팬에 달려있는 조명만으로 방 조명을 사용하기에는 조도가 너무 약하고 분명 스탠드나 추가적인 조명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조명형 선풍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조명의 크기도 훨씬 커서 밝고 천장 벽지가 손상된 부분도 가려져서 별도의 조명 추가 없이 사용하기에 분명 강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다만 디자인이 좀 투박하고 말 그대로 선풍기라서 공기순환의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역방향, 정방향 모두 작동하고 바람의 세기도 6단계로 섬세하게 조절이 되고 2단계까지는 36dB로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디밍까지도 있는 제품이 많아서 큰 인테리어 공사 없이도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실링팬을 설치할 수 없는 집들도 있나요? 요즘 실링팬을 설치가 불가능한 집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m 10cm보다 낮으면 이런 집은 사실 실링팬 설치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층고가 높은 집이나 복층집은 환기와 열 효율을 위해서 핀스로 실링팬을 시공해야 하고 실링팬은 천장에서부터 봉을 타고 내려오는 다운로드형 제품을 시공하셔야 합니다. 실링팬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제가 유튜브나 릴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딱 외우세요. 첫째, 천장 보강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실링팬은 진동도 있고요, 무게도 있어서 수평으로 보강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석고보드에 석고 피스 몇 개로 시공하게 되면 바로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링팬 시공할 때 주변 석고를 적어도 50cm 정도는 정사각형으로 제거해야 하고 MDF가 아닌 꼭 합판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MDF는 임시로 고정이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래로 당기는 힘이 생기면 MDF 자체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섬유질로 피스를 단단히 잡아줄 수 있는 합판으로 수평에 맞춰서 보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링팬에 절대 스위치를 만들지 마세요. 실링팬 업체에서는 실링팬과 리모컨의 페어링을 위해서 스위치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링팬에 스위치를 달게 되면 내가 리모컨을 들고 스위치를 키러 가는 일이 생깁니다. 리모컨은 앉아서 가전을 켜고 끄라고 만든 건데 리모컨을 들고 스위치를 키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실링팬은 역방향, 정방향, 바람의 세기 등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담긴 컴퓨터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실링팬이 돌다가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면 한참 돌던 모터가 갑자기 서버리는 거죠. 이렇게 종료된다고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강제 종료가 누적되면 기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링팬은 상시 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계획하고 리모컨으로 끄고 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실링팬은 일괄소 등에 물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도 두 번째와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조명선을 이용해서 실링팬을 시공하면 일괄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외출을 하면서 실링팬은 환기 때문에 켜놓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일괄 스위치에 영향을 받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만들어서 끄거나 일괄소 등에 물리면 안 되는 제품을 제가 딱 알려드리면 실링팬, 화장실 복합 환풍기, 전동 커튼은 일괄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220V 상시 전원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넷째, 실링팬을 따로 직구할 경우에는 설치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실링팬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실링팬을 직구로 구매하시고 조명 달 때 실링팬을 달아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설치 시 파츠가 하나라도 망가지면 이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설치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때문에 실링팬을 해외 직구 시에는 설치 계획을 먼저 세워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링팬 회전하는 반경을 무시하면 정신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링팬의 회전 반경 안쪽으로 다운라이트를 달게 되면 실링팬이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그림자가 거슬리기 때문에 회전 반경 안에는 절대로 조명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방 문을 열거나 붙박이장 문을 열 때 문이 열리는 반경을 신경 쓰지 않으면 방 문이나 붙박이장 문에 실링팬이 닿을 수도 있어요. 문 닫고 실링팬을 설치하고 나서 실링팬이 돌아갈 때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붙박이장 도어가 걸리지 않는 위치에 실링팬을 설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실링팬을 쓰지 말라 하는 거 있으세요? 실링팬을 기능으로만 놓고 본다면 요즘 나오는 제품들 모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화이트 인테리어를 컨셉으로 했다고 너무 실링팬까지 화이트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혹 푸른 느낌이 날 정도로 화이트로 만들어진 실링팬들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의 색감이나 질감이 집의 컨셉과 상관없이 너무 저렴해 보여요. 차라리 우드나 금속 질감을 선택하신다면 기능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실링팬을 고를 때는 화이트 안에 너무 갇혀있지 않았으면 해요. 자, 오늘 결론 정리합니다. 이제 실링팬은 거실에 사용하는 옵션이 아니라 방마다 쓰는 필수 환기 아이템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환절기엔 선풍기 대신에 더 쾌적하게, 겨울에는 역방향으로 난방의 효율까지 연중 내내 쓰는 공기 순환 장치인 거죠. 실링팬을 구매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인테리어 정보나 꿀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었습니다.